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 피부가 당기고 금세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죠. 웃을 때 생긴 주름은 이제는 웃지 않아도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라 생각하고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겠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생각은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꾸준히 관리하면 피부는 분명 달라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60세, 70세 이후에야 비로소 피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부터 열심히 관리하지 않았으니 이제는 이미 늦었죠.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지켜본 수많은 사례는 정반대였습니다. 늦게 시작했어도 피부는 반응했고 변화는 눈에 보였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물론 20대, 30대의 탄력을 완전히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금보다 더 윤기 있고 건강한 피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아주 단순한 습관 변화가 불과 몇 달 만에 피부를 달라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도 보습제를 바르지 않던 68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손자 돌잔치 사진을 보고 본인의 피부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때부터 하루 2번 보습제를 바르기 시작했지요. 단 3개월 후 그 환자분의 피부는 훨씬 덜 거칠어지고 얇은 주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제 피부가 살아난 것 같아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실 때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현실 점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는 나이 들면 끝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사실 피부는 가장 늦게까지 변화를 보이는 장기입니다. 간이나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피부는 자극을 주면 끝까지 반응합니다. 늦게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외부의 세균, 자외선, 공해 물질을 막아주는 장벽이자 몸속 수분을 지켜주는 보호망입니다. 따라서 피부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건강 그 자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피부 노화의 원인과 늦게 시작해도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관리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로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사실과 연구로 증명된 의학적 진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내년 이맘때는 분명히 거울 속에서 더 건강한 피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노화의 진짜 원인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피부가 왜 나이 들면서 변하는지 궁금하시지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세월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콜라겐입니다. 피부를 단단히 잡아주는 기둥 같은 단백질인데 20대 중반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를 넘어서면 콜라겐 양은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작은 주름조차 쉽게 생기는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수분의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보습 인자가 줄어들고 수분을 가두어두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하루라도 겨울철이면 피부가 더 거칠게 느껴지고 여름에도 쉽게 건조해집니다. 세안 후 곧바로 당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되던 수분이 이제는 빠져나가기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자외선의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검버섯, 기미, 잔주름을 일으킵니다. 특히 농사일이나 등산, 낚시를 즐기던 분들은 노출 시간이 길어 손등과 얼굴이 먼저 변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케이스는 얼굴보다 손등에 먼저 검버섯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외선의 누적 효과입니다. 물론 생활 습관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담배와 술은 피부 혈액순환을 방해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게 하고 수면 부족은 피부의 회복 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사실 잠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은 피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본 어느 75세 환자분은 특별한 화장품을 쓰지 않았지만 매일 규칙적으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가볍게 산책을 했습니다.
그분의 피부는 동년배보다 훨씬 깨끗하고 탄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덜 알려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노화에는 유전적 요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주름이 더 깊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을 써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유전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과 유전적 배경이 상당히 좌우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피부는 지금부터의 노력에도 충분히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논밭이라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다시 푸른 싹이 나는 것처럼 피부도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바로 이 점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거울 속 피부를 보며 이제는 늦었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환자분들 대부분은 오히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간절했고 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놀라웠습니다. 이제 피부 노화의 원인을 알았으니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인 저도 깜짝 놀랐던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진료하며 가장 놀랐던 순간 중 하나는 72세 여성 환자분의 사례였습니다. 그분은 늘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며 웃어넘기셨습니다.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시고는 충격을 받으셨죠. 사진 속 얼굴은 자신이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늙어 보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피부 관리를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습제를 하루 2번 바르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자분의 피부결이 매끄러워졌고 잔주름이 완화되어 얼굴빛이 훨씬 밝아졌던 겁니다. 선생님, 요즘 제 얼굴을 보고 친구들이 피부과 다니냐고 물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웃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야외에서 일하시느라 얼굴이 거칠고 검버섯이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소용없다며 관리에 부정적이셨지만 따님이 선물한 선크림을 아침마다 억지로 바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새로운 검버섯이 거의 생기지 않았고 기존의 잡티색도 옅어졌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선크림이 이렇게 약이 될 줄은 몰랐네요. 이렇듯 피부는 늦게라도 관리하면 반응합니다. 물론 기적 같은 변화는 아닙니다. 20대처럼 탱탱한 얼굴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 느끼는 자존감, 그리고 타인 앞에서의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피부 관리의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가의 화장품이나 시술보다 먼저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매일 보습, 꾸준한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분 섭취.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피부과의 기본은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지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환자분들 중 일부는 내가 변했더니 마음도 변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피부가 좋아지자 외출할 때 더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을 만날 때 표정도 밝아졌던 겁니다. 결국 피부 변화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금세 효과를 보지만 어떤 분은 더디게 변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왜 개인차가 이렇게 큰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단 하나, 늦게 시작해도 시작한 분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세안 습관에 있습니다. 다음에서 아주 사소하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세안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세안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이 씻는 게 최고지라고 생각하시며 거품이 많이 나는 세정제나 심지어는 일반 세탁빈으로 세안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오히려 피부를 더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 피부에는 피지막이라고 불리는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는 수분과 유분이 자연스럽게 섞여 형성된 막으로
외부 세균과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그런데 강한 세정력의 비누나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이 보호막이 싹 사라집니다. 보호막이 무너지면 피부는 금세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깊어집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하루에 여러 번 세안을 하면서 피부가 왜 이렇게 당기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원인은 너무 많이, 너무 세게 씻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늘 아침 저녁으로 세탁용 비누로 얼굴을 씻으셨습니다. 세수하고 나면 뽀득뽀득해야 깨끗한 거죠,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피부는 늘 갈라지고 붉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세안제를 약산성으로 바꾸고 하루 한 번만 세안하도록 권했더니 2달 만에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며 씻는 걸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의학계에서도 세안 횟수와 방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 2번이 이상적이라고 하고, 또 어떤 연구는 저녁 1번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학자들 사이의 의견은 갈리지만 공통된 결론은 있습니다. 바로 세안제를 고르는 기준은 자극이 적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처럼 강하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수분과 유분을 지켜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세안 후 물기를 완전히 말려버리는 습관이 피부 노화를 앞당긴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건으로 세게 문질러 닦으시는데 이때 피부 장벽이 더 손상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건으로 살짝 톡톡 눌러 물기를 흡수시키고 피부가 살짝 촉촉할 때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피부 안에 더 잘 가두어집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섬세한 기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년 뒤에 얼굴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세안제 선택, 물 온도, 수건 사용법이 모든 것이 단순해 보이지만 쌓이면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며 나는 세안보다 보습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안이 피부 관리의 시작이라면 보습은 그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왜 보습이 피부를 살린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늦게 시작해도 반드시 효과가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방법은 바로 보습입니다. 피부를 살리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보습제는 젊은 사람들이나 바르는 거지, 나이 들어서는 소용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에는 보습이 필수가 됩니다.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천연 보습인자 NMF와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줄어듭니다. 이들은 피부 속에서 수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양이 줄어들면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피부가 건조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하루 2번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의 수분 손실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한 75세 여성 환자분은 늘 나는 아무 화장품도 안 쓴다, 그게 더 자연스럽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겨울만 되면 피부가 심하게 갈라져 가렵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보습제를 처방해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바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달 뒤 다시 뵈었을 때 환자분은 환하게 웃으며 가렵지도 않고 얼굴빛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보습만 꾸준히 해도 피부가 살아나는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보습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를 넘어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치료에 해당합니다. 아토피 환자들이 보습제를 처방받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나이가 들어 약해진 피부 장벽도 같은 원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덜 알려진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오일을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특정 오일이 피부 장벽을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특정 오일에 기대기보다 자신의 피부에 맞는 순한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보습을 이야기할 때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습제는 단순히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바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안 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바로 바르면 수분이 피부 안에 그대로 가둬집니다. 또한 많이 바르는 것보다 자주 바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보습제를 꾸준히 쓰는 환자분들을 보면 피부뿐 아니라 생활 태도도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서 피부가 덜 거칠어 보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표정과 생활 습관을 바꿉니다. 결국 보습은 피부를 살리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피부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면 다음 단계는 안에서부터의 관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부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어떤 식단이 늦은 나이에도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를 이야기할 때 외부에서 바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입니다. 의학적으로 피부는 몸속 건강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 피부의 탄력, 색, 윤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피부 구조 단백질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하루 3끼를 드셔도 단백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피부가 얇아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으며 주름이 더 빨리 깊어집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매 끼니의 단백질 식품을 꼭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살코기 같은 식품이 가장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비타민 C입니다.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지요. 오렌지, 귤, 딸기 같은 과일뿐 아니라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도 풍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학자들 중 일부는 비타민 C 보충제가 실제로 피부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이 유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의견이 갈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피부가 더 빨리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3 지방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풀은 생선에 많으며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수분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셨습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동년배보다 훨씬 윤기가 있었습니다. 덜 알려진 사실 하나는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피부 노화를 빠르게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과자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피부가 더 칙칙하고 주름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당화 반응이라 불리는데 혈액 속 과잉 당분이 콜라겐과 결합해 딱딱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피부는 탄력을 잃고 쉽게 주름집니다. 식단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당, 혈압, 체중 관리에도 동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피부는 식탁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말입니다. 피부는 화장품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드신 한 끼 식사가 내일 아침 거울 속 피부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위장 기능이나 치아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가공식품은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늘리는 겁니다. 이제 먹는 음식으로 피부의 재료를 채웠다면 그 재료를 피부 구석구석까지 운반해줄 혈액순환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운동이 어떻게 피부를 살리는지, 그리고 왜 의사들도 놀랄 만큼 피부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가 건강하려면 필요한 영양소가 피부까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바로 혈액순환이 그 역할을 합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길이자 노폐물을 치워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기능도 약해져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세포가 충분한 영양을 받지 못하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하는 분과 하지 않는 분의 피부 상태는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책상 앞에서만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걷는 것조차 귀찮아하셨고 늘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깊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30분씩만 가볍게 걷기를 권했습니다. 석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피부가 훨씬 환해졌습니다. 본인도 아무 약도 안 바꿨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시더군요. 답은 바로 혈액순환이었습니다. 걷기 운동으로 혈류가 좋아지자 산소와 영양이 피부에 더 많이 전달된 것입니다. 여기서 덜 알려진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유산소 운동만이 아니라 가벼운 근력 운동도 피부에 좋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집니다. 의학학계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운동이 피부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의 피부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환자분들 중 어떤 분은 나는 운동이 힘들다며 포기하시지만 사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계단 한두 층 오르기, 마트까지 일부러 걸어가기, 집에서 가볍게 스트레칭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보다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습관이 피부를 바꿉니다. 피부를 젊게 만드는 운동 효과는 단순히 외부의 혈색만이 아닙니다. 운동 후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엔도르핀이 피부 재생을 돕고 표정도 밝아지게 만듭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어떤 74세 여성 환자분은 요가를 매일 20분씩 하셨습니다. 피부가 맑아졌을 뿐만 아니라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제 영양소를 채우고 운동으로 혈액순환까지 개선했다면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피부가 제대로 회복됩니다. 다음에서는 잠이 왜 최고의 피부 관리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깊은 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부는 회복할 기회를 잃습니다. 의학적으로 피부는 수면 중에 스스로를 복구합니다. 낮 동안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 손상된 세포가 밤사이 교체되고 콜라겐 합성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피부가 맑아 보이는 것이지요. 많은 환자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잠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깊은 잠인 렘수면과 비렘수면이 짧아지고 자주 깨게 되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면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피부와 전신 건강이 함께 좋아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여성 환자분은 늘 새벽 3시에 깨서 두세 시간 뒤에야 다시 잠들곤 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다크서클이 심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침실 불빛을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자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카페인을 줄이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한 달 후, 환자분은 요즘은 새벽에 깨도 금방 다시 잠든다고 하셨습니다. 피부도 이전보다 훨씬 윤기 있고 탄력이 좋아졌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수면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계에서도 여전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곧바로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고 수분 손실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오래 자는 것만이 답은 아니고 깊은 수면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덜 알려진 팁 하나를 드리자면 낮잠도 피부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20,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어야 효과적입니다. 너무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에 방해가 되지요. 짧은 낮잠은 스트레스를 줄여 호르몬 균형을 맞추고 그 효과가 피부에도 나타납니다. 피부는 단순히 외부 화장품으로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 속에서 피부는 젊음을 되찾습니다. 수면은 가장 자연스럽고도 무료인 피부 관리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에 필요한 회복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피부 관리에 관한 오해들입니다. 다음에서는 흔히 하는 착각과 잘못된 습관이 어떻게 피부를 더 망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중에는 사실과 거리가 먼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이 피부를 더 상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의사로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싼 화장품일수록 효과가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연구개발에 투자된 제품들은 일정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효과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수십만 원짜리 크림을 바르다가 피부가 오히려 뒤집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는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값비싼 제품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순한 제품을 꾸준히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둘째, 주름은
화장품만으로도 사라진다 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미 생긴 깊은 주름은 화장품으로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다만 보습과 자외선 차단,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건 피부 관리는 지우개가 아니라 브레이크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멈추는 역할이라는 뜻이지요. 셋째, 덜 알려진 오해는 천연이라고 쓰여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알로에, 녹차, 허브 같은 성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의외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직접 담근 알로에 팩을 얼굴에 발랐다가 심한 피부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천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천연이냐, 합성이냐가 아니라 내 피부에 맞느냐입니다. 넷째, 한 번의 효과를 보려는 조급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TV 광고에서 본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제품을 바르다가 며칠 만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피부는 천천히, 꾸준히 반응합니다. 제가 본 효과적인 환자 사례들은 모두 몇 달 이상 성실히 실천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상식들은 피부 관리의 길을 오히려 멀고 험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 피부를 이해하고 맞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피부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고민, 검버섯과 주름을 어떻게 각각 다루어야 하는지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이 둘을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 노화의 대표적인 두 가지 고민은 바로 검버섯과 주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사실 원인과 관리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검버섯은 주로 자외선 노출과 관련이 깊습니다.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 국소적으로 색소가 뭉쳐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농사일, 낚시, 등산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검버섯을 없애려고 무리하게 연고나 민간요법을 쓰다 피부가 더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실제로 어떤 73세 환자분은 인터넷에서 산 미백 연고를 바르다 얼굴 전체에 심한 피부염이 생겨 응급실까지 오셨습니다. 검버섯은 단기간에 없애려 하기보다 새로운 검버섯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 자외선 차단과 보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생긴 검버섯은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름은 주로 콜라겐 감소와 피부 수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관리의 초점도 다릅니다. 주름을 완화하려면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C 섭취, 보습, 그리고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 특히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만 꾸준히 발라도 몇 년 뒤 주름의 깊이가 훨씬 완만하다고 합니다. 이는 주름 관리에서 선크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덜 알려진 부분은 검버섯과 주름이 함께 나타날 때 같은 제품을 쓰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검버섯의 효과적인 고농도 미백 성분은 피부를 자극해 주름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색소와 주름을 동시에 다루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이지만 확실한 것은 각각의 원인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간단합니다. 검버섯은 햇빛을 막고 주름은 수분을 채워라.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검버섯과 주름을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에서는 꾸준함이라는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이 어떻게 피부를 바꾸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 아무리 효과적인 습관도 며칠하고 말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습관이라도 수개월, 수년간 이어가면 피부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71세 여성 환자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화장품 욕심이 없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세안하고 같은 보습제를 쓴다. 10년 넘게 같은 루틴을 지키신 덕분일까요? 피부는 동년배보다 훨씬 매끈했고
검버섯도 적었습니다. 다른 환자분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지요. 이분의 사례는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것이 화려한 제품이 아니라 꾸준히 쌓이는 작은 습관임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학계에서도 꾸준함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지 여전히 논쟁이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는 보습제를 하루 2번 12주 동안 꾸준히 사용한 그룹이 피부 수분과 탄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단기간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관점 차이는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바는 분명합니다. 꾸준히 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차이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함의 힘은 단순히 피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매일 보습제를 바르고 선크림을 챙기고 충분히 자는 습관은 삶 전반을 바꿉니다. 작은 성취감이 쌓여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가짐이 밝아집니다. 실제로 어떤 70대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세안 후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외출도 더 자주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가 좋아지니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다는 겁니다. 덜 알려진 부분은 꾸준함이 피부에 변화를 주는 과정이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처음 몇 주간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몇 달이 지나야 피부가 전보다 덜 건조하네 하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피부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꾸준함은 결국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늦게 시작해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실천한다면 1년 뒤 거울 속 피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의 한 걸음입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출발점으로 삼아 어떻게 희망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주름과 검버섯이 생기고 피부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저와 함께 걸어오신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늦게 시작했어도 작은 변화를 만들었을 때 피부는 반드시 반응했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끈질기고 회복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세안 습관을 조금 바꾼 환자분이 2달 만에 피부 당김이 줄어든 것, 단순히 보습제를 챙긴 분이 가려움에서 해방된 것, 매일 걷기 운동을 시작한 환자분이 몇 달 뒤 얼굴빛이 환해진 것, 이 모든 것은 늦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늘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주저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삶의 경험으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피부와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떼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지금보다 주름이 덜 깊고 얼굴빛이 한결 밝아진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를 겁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분명히 현실이 됩니다.